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대가로 받게 될 공무원 연금. 그런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소중한 연금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믿기 힘든 구조가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퇴직 공무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평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연금 지급 정지 제도의 실체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친 김성실 씨. 62살의 그는 매달 약 300만 원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끔 아내와 여행도 다니는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건강했고 일에 대한 열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자녀의 결혼이라는 큰일도 앞두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때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고문직을 제안해 왔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 월급 300만 원. 김성실 씨의 머릿속에는 월 600만 원이라는 넉넉한 수입으로 꾸려갈 제2의 인생 계획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부푼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상상조차 못했던 세 종류의 통지서를 차례로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날아온 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통지서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던 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은 200만 원 남짓? 100만 원 가까운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황한 그가 확인한 통지서에는 연금액 일부 지급 정지라는 생소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월 264만 원, 2024년 기준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부터 연금은 깎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최대 5년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한 평생 지속됩니다. 김성실 씨는 이 월 264만 원 이라는 함정의 존재를 몰랐던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성실 씨는 두 번째 충격과 마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날아온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그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니 이제부터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를 내라는 내용이었죠.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근로소득까지 발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퇴직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연금 삭감이라는 큰 충격에 가려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자 김성실 씨는 마지막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그는 자신의 소득세율 구간이 훌쩍 뛰어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삭감된 연금 소득과 새로운 근로소득이 합쳐지면서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월 300만 원의 연금만 받을 때와 월 300만 원의 추가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의 세금 부담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결국 김성실 씨는 연금 삭감, 건강보험료 폭탄, 세금 증가라는 재앙의 공식에 갇혀버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을 시작도 안 했지. 이건 뭐 일할수록 마이너스잖아.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실 씨의 뼈아픈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연금 일부 지급 정지 제도로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퇴직 후에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제한해서 연금 재정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직과 퇴직 공무원들은 강하게 항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배나 많은 보험료 소득의 9%를 30년 넘게 냈는데 이제 와서 퇴직 후의 소득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이미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후의 삶까지 옥죄는 것에 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공백기라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특히 19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분들이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016년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2033년 이후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퇴직을 하고도 무려 5년 동안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소득 절벽 기간을 온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5년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선 당연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깎일 수 있는 이 기막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고 일하면 빼앗기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막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불합리해 보이는 함정을 피하려면 제도를 정확히 알고 그 누구보다 영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말 구간인 월 소득 264만 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관리하십시오. 이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급여 수준이 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파트타임 근무처럼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월급을 많이 주는 곳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소득의 종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연금 감액 제도는 오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저작권료 같은 비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퇴하기 한참 전부터 월급 외에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순수익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상 급여를 기준으로 삭감될 연금액이 얼마인지, 추가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늘어날 세금은 얼마인지 이 3가지를 모두 빼고 나서 실제 내 손에 쥐게 될 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계산 하나가 김성실 씨와 같은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 반토막 현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불행이 아닙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성실하게 살아온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연금을 철밥통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수많은 함정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퇴직을 앞둔 혹은 이미 퇴직하신 모든 분들이 부디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억울한 배신감으로 맞바꾸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는 것이 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